TV 김재구 김재구입니다. 오늘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오늘 이제 당권에 도전을 했습니다. 출마 선언을 했어요. 오늘 오전에. 그런데 홍준표 의원이 이런 말을 해요. 상대방은 저 멀리 달아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사욕에 젖어가지고 완전히 반목하고 있구나. 그리고 최근에 정권 교체 주기가 10년이었는데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도 어려운 판에 이렇게 반목과 분열로 나라를 바로 세울 수가 있을까 걱정이 된다. 자, 우리 편이라고 했던 그런 일부 언론마저도 이제 갈팡질팡 저러고 있으니 돌아서서 하늘을 보니 일모도원 이러구나. 참 걱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나경원 후보가 이제 다시 국민의힘 부활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 이렇게 홍준표 의원이 오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 정확한 말이네. 그 일부 언론이 그래도 야당 쪽에 있던 언론도 이제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초선 의원들이 주로 많이 나갔던 그런 방송 언론에서 그쪽에 힘을 실어주는 건 아니냐, 뭐 그런 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나 국민의힘은 솔직히 말해서 구력이 있고 또 리더십이 있고 정치를 아는 그런 사람이 당권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김은혜 초선 의원이 계속 날이 새면 무조건 나경원 후려치기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선 의원이 할 짓이 아니죠. 오늘 또 황부선 출마 새아침 인터뷰에서 김은혜 당대표 출마했죠. 초선 의원인데 이 사람이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경선 패배 요인으로 역선택의 문제를 지목하고 있는 것은 본인에 대한 성찰보다 남 탓 또 제도 탓을 하고 계시는 분 같아서 참 걱정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패가 있는 경험 또 그걸 변명으로 대선 전국을 돌파할 수는 없다. 이렇게 김은혜 초선 의원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이렇게 막 계속 고집 막 씹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빠진 조직은 리더십의 한계, 콘텐츠의 한계, 그리고 인적 자원의 한계를 동반하게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변명의 리더십을 가지고 콘텐츠 혁신이나 또는 인적 자원의 확장을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비난해요. 김은혜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지금은 이제 당대표 출마를 오늘 선언했기 때문에 당대표 후보가 되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17날인가 얘기를 해서 김은혜 의원이 뭐 새반짝이로 가야지 돌려막히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방송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 나경원 후보가 김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근데 이 초선 의원이 이렇게 공격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국회의원 초선 의원이 아직도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남을 같은 당에 있는 후보를 이렇게 네거티브를 이렇게 하면은 이런 사람이 당권 잡아서 어떻게 될 거예요? 당은 이게 리더십이 전혀 없고 이런 김은혜 같은 초선 의원이 당대표가 되지도 않겠지만 된다 한들 당이 굴러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걱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경원 전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신 있게 당권 출마하면서 고민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당원들이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제가 마음을 굳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선거 출마를 선언했는데 야권 대권 주자로 뽑히는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언급을 하면서 당대표가 된다면 야권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는 모든 후보를 만나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살리겠다. 이런 포부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힘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오늘 저 소통관에서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대표에게. 그런데 뭐 저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마치고 또 당대표가 된다면 기자들 질문에 뭐 윤 총장과 뭐 또는 저 안철수 대표 또 김동연 전 총리 부총리 이런 분을 만나서 무언가 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게 함께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데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들어와야 한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치는 현실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양당 정치 구도가 바뀌지는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윤 전 총장도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든 윤석열 총장을 만나서 그분의 의중을 듣고 거기에 합당 그러니까 저 입당을 하셔서 충분히 국민의힘에서 도와서 대통령까지 꼴이나게 만들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다만 들어올 문호를 제대로 여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의힘에서 그분이 들어올 수 있게 모든 걸 열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한 말이죠. 이런 얘기를 초선 의원들 그 마음에서 이게 나오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정치에 숙성된 나경원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윤 전 총장의 영입 전략에 대해서도 물어봐요. 자, 그 회견문에서 용광로 같은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가능한 야권의 모든 후보가 우리 당에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내가 그 회견문에서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이 이런 방법과 사적 인연 등을 말했다면서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윤 전 총장이 우리 당에 올 수밖에 없도록 당이 변화하고 쇄신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만들어 놔야 윤석열 총장이 아하 내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대한민국 국민한테 봉사할 수가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국민의힘과 윤석열이가 같이 궁합이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윤 전 총장의 입당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마지노선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 들어와서 함께 경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 당헌 당규의 대통령 후보를 정해야 하는 그런 마지노선이 있다면서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죠. 뭐 윤석열 총장 의중도 있고 그 마음 생각도 있는데 그냥 언제까지 들어와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이렇게 정치 구력이 있는 나경원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 최고위원이 그리고 김웅 의원 이 신예들이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어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 전에 있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누가 되든 관심이 없다는 듯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었다. 한 달 전에. 그런데 청년들과 초선들의 도전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라고 얘기하면서 청년 인재 육성 전략과 관련해서 공개 오디션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당과 합당에 대해서도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기는 통합이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전략을 배치하고 어떤 타이밍에 적절하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 기자회견 하는 나경원 전 대표를 보면서 정말 빈틈이 없구나. 준비를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나 전 원내대표는 출마를 결심한 그 배경에 대해서 통상적인 당대표가 아니라 전시를 지휘할 수 있는 장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정확한 팩트예요. 그리고 내 나경원이가 대표로서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주 필요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고민 끝에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 그 첫 일정으로 광주광역시 국립 5.18 국군묘지를 찾는 데 대해서는 당의 잘못한 점과 제 부족한 점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그런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국민에게 다가가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을 하면서 기자회견 마무리를 해요. 그런데 오늘 저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17일부터 19일까지 이제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그 이준석 씨가 그 저 여론조사에서 당 안에서 한 당원 조사가 아니고 일반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의원이 19%를 얻어가지고 1위를 했어, 1위. 그리고 나경원 전 대표가 16%를 얻어가지고 2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국민의힘 당원들 조사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 여론조사입니다. 주호영 전 대표 7%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김웅 의원하고 홍문표 의원은 4% 똑같이 4% 나왔고, 조경태 의원 또 김은혜 이 둘은 2% 나왔습니다. 자, 김은혜 의원이 그렇게 나경원 의원을 까대게 해도 안 올라가요. 그리고 이거 윤영석 의원이 1%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7일 날 10명 중에 한 5명 정도는 컷오프가 될 겁니다. 5명만 이제 경선에 올라오게 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컷오프 하는 그 경선에서는 당원 50%, 일반 국민 50% 이렇게 해서 이제 컷오프를 시키고요. 올라간 다음에는 당원 70%, 그리고 우리 일반 여론 30% 정하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뭐 이준석 씨가 일반에서 뭐 1위 다닌다고 해도 사실 표차가, 그러니까 찬성이 아마 3% 정도 차이가 나요, 일반에서. 근데 당원에서 이제 하게 되면 월등히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선 확정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재훈은. 그리고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요번에 한 거 대표 공선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의 숫자가 가장 많은 대구 경북 TK에서 이준석 씨가 23%,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22%, 주호영 의원이 13%입니다. 대구에서도요.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대단한 거죠. 거기다가 이것은 이제 일반 여론조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서울, 울산, 경남, TK에서도 이준석 의원이 19%,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14%, 주호영은 9%고, 자, 여기서 이제 서울에서 나온 서울 일반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의원이 23%입니다. 1위예요. 그리고 이준석 씨가 16% 2위인데 거의 격차가 7%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국민의힘 당원 지지층에서 나온 퍼센트는 나경원 의원이 32%를 기록했고, 또 저 23%를 기록한 저 이준석 최고 의원과 약 10%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차이 나는 이제 뭐 벌써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호영 전 대표 13, 김웅 의원 7, 홍문표 의원 4, 나머지는 뭐 김은혜 이런 분들은 조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김은혜 의원이 이렇게 심하게 네거티브를 합니다. 딱 한 사람, 딱 저 나경원 원내대표 물어뜯기로 합니다. 물어뜯기. 이게 됐는가 이게 초선 의원이? 국민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 비율로 본 경선에 오를 후보 5명을
27일 날 확정 발표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뭐 일주일 남았어요. 그리고 6월 11일 열리는 전당대회 본 경선에서는 당원 당규대로 당원 70%, 일반 시민 여론조사 30% 비율로 당대표를 선출한다고 그렇게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 접수는 오는 22일 하루만 진행을 한다는 건데요. 이번 여론조사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응답률 27.7%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3.1%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당내에서는 아주 나경원 전 대표가 월등히 앞섰고요. 32%, 그리고 뭐 이준석 23%, 10% 차이 이상 났잖아요.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이준석 씨가 3포인트 정도 차이로 이준석 씨가 1위를 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당원 70%, 일반 여론조사 30% 하니까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는 확실하게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서울시장 선거 때는 일반 여론조사를 100%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100%는 아니지, 당원 20%인가요? 그 정도 주고 나머지는 이제 80%는 일반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그렇다고 치고, 거기만 서울시장은 오세훈 시장이 잘 들어가셨어요. 나는 처음부터 그랬어.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서울시장 출마할 때 나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서울시장은 단일화 하는 입장까지 같이 올라갔다. 그러면 나경원 전 대표는 그냥 오세훈한테 밀어주든가 안철수한테 밀어주고 내려와야 된다. 그리고 당을 추스려야 된다. 그런 말을 저는 그때부터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